동북아시아의 패자로 등극하고 있었던 그 거란이 말만 듣고 순순히 물러났다? 뭔가 약간 그래요? 허무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니 강압적으로 계속 밀고 내려와도 됐을 법한데 거란 입장에선 그러지 않은 게 전 또 의문이거든요. 그 기회 비용에 대해서 그 기회 비용을 뛰어넘는 것을 제시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전쟁을 치르고라도 밀고 내려가는 게 더 낫다면 어떻게 보면 서희의 말씀이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취할 수도 있었겠죠. 네. 거란 입장에서는. 근데 그 비용보다는 역시 지금 서희가 제시한 것이 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봤을 때 더 위에 있는 부분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 여진을 밀어내고 우리가 너네와 동맹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지금 제안을 한 것이 네. 결국은 거란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카드였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따르자면 지금 서로 윈윈이 되는 상황을 서희가 만들었다는 거네요. 거란도 그렇죠. 얻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네. 게 서로가 윈윈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일방적인 건 아니거든요. 거란도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거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작은 땅덩어리 일단 투자해가지고 목적은 지금 송나라 치는 거잖아요. 네. 송나라 칠 수 있다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너 의견 좋아. 받아준 거겠죠. 그냥 이제 말싸움에서 단순히 진 게 아니라 이게 전쟁이 멈춰지면 거란에게 이득이 있다라는 거 판단을 한 건데 그 이득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렇죠. 당시 거란은 송나라하고 한판 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는데 네.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가기에는 동북 쪽의 뒤통수가 간질간질했었단 말이죠. 당연히 뒤에는 고려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그 거란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진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란이 여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굴복당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티격태격하면서 네. 둘이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진이 그 압록강 하구 거기를 통해서 송하고 네.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여진과 송이. 음. 그리고 그 둘은 뭔가를 거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거란 입장에서는 여진이 굉장히 거슬렸겠는데요. 자, 뭘 거래했는지 한번 네.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말입니다, 말. 음. 여진이가 이때 송나라한테 대규모로 지금 말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겠어요, 송나라? 전쟁터로 가겠죠. 누구랑 싸우러? 거란이랑 그렇죠, 맞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 여진이 송에 판매했던 그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송에 판매한 말이 얼마 정도냐면 매년 1만 필. 이건 적이야, 적. 여진은요.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예요, 이건 지금. 당시에 만약에 현수막 걸릴 수 있으면은 여진에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 축, 방위산업, 수출 1만 필 달성.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 치면은 말이요 탱크예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차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적국에. 아니 이건 굉장히 현대 지금 저기 전쟁판에서도 우리가 보는 보고 거 있는 아닌가요? 예. 맞아요, 보고 있는 맞아요. 현상이죠.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한다면은 한러 관계는 뭐 끝이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또 그런가 하면 역시 올해 들어서 가장 또 큰 국제 이슈 중에 하나였지만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 무기 거래 정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죠. 전쟁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은 화력 싸움인 거기 때문에 누가 먼저 총탄이 떨어지느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방력을 가름하는 그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는 무기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죠. 네. 그런데 거란이 이 여진 하나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빌빌거리는 그런 국가는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가요, 또? 아무리 고려가 여진을 물리쳐준다고 했다 네. 하더라도 뭐 그것만 그 말만 듣고 막 연회를 베풀고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서 돌려보냈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이득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건데. 이 여진 정도면 너무나 빅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설마? 소선영과 네. 서희가 네. 사돈이 돼요? 뭐가 있을까? 선영하고 명석하게 논리를 잘 정리하고 저도 뭔가 기대했는데. 아니, 이때 당시에 많이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란이 고려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내세웠던 조건 중에 하나는
너네 자꾸 송이랑 놀지 말고 그렇죠. 네. 나랑 친하게 지내자. 네.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음. 서희도 그 상황을 간파하고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일단 여진 정벌하고 여진 몰아내고 우리 옛 땅 좀 되찾고 그 다음에 너희들하고 차근차근 잘 지내볼게. 내가 꾸준히 너희에게 사신도 파견하고 앞으로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쪽을 설득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마치 우리가 송에게 사대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거란에게 이제 사대하겠다, 황제국으로 모시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대의 대상을 이제는 송나라가 아니라 거란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낙타까지 그렇게 굶겨주겠을 정도로 거란을 싫어했는데 이게 그렇게 전환이 글쎄, 될까요?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됐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사이즈가 작은 나라다 보니까 늘 이 사대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들 마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때가 많을 겁니다. 지금 현대적인 시스템에서 봤었을 때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지만은 당시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이 외교 관계의 하나의 또 그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더 큰 나라가 어떤 패권 국가가 어떤 큰 이제 울타리를 좀 쳐주고 그리고 그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조공 국가가 이제 또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또 후원을 또 하고 안보적인 관계에서 협력 관계.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신하 대 임금 내지는 뭐 상하 이런 그런 단순화된 그런 도식으로만 요즘 시대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방식도 있었던 것이니까요. 일종의 말하자면 질서를 만드는 거죠. 이 소위 이 지역에서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맹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꼭 대등하다는 네. 것이 아니라 이런 물류의 교환이나 이런 게 비대칭적일지라도 그것도 하나의 동맹이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당시에 4대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 서희하고 소순영의談判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고려는 거란의 연호를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는 고려의 국왕이었던 성종이 거란의 황제, 이때 거란의 황제도 성종이었거든요. 성종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책봉을 받았다는 것이 양국이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과 비슷한 네.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국의 관계가 정립된 것이 이후에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봉이라고 하는 요소는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려와 거란의 두 번째 전쟁을 발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질서가 잘생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지라고 좀 번뜩 떠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란은 그러니까 지금 이 침략을 통해 가지고 고려와의 사대 관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여진이 그 송나라의 그 무기를 제공하는 거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루트도 확보했고 나름대로 소송령도 지금 얻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사실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판단력, 맞습니다. 이 이해력이 네.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서희가 말빨만 가지고 거란을 그 무슨 물리친 것이 말씀인지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네요.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그렇습니다. 저쪽이 요구하는 게 네.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저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 점을 전체의 맥락 속에서 네.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